우리 작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자, 쓰기 맥락이라는 걸 체크를 하자. 쓰기 맥락. 쓰기 맥락은 네 가지가 있어. 뭐뭐뭐뭐가 있죠? 쓰기 맥락. 주제, 그 다음에 글의 목적, 독자, 매체가 있어. 작문 문제를 그냥 확 접근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통 학생의 메모, 작문 계획이 이런 쓰기 맥락을 먼저 언급을 한단 말이야. 이거 정도는 읽어주시고, 이 쓰기 맥락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글쓰기 전략, 글쓰기 계획이 나와. 그 다음에 우리가 작문 파트에서 또 오늘 볼 게 뭐냐면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적용하는 걸 할 거야. 자료, 연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주제는 당연히 주제고. 자, 우리 쓰기 맥락에서 목적이 크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 제일 첫 번째는, 자,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정보를 전달한다. 에헤. 정보 전달. 설명문 같은 거. 그러면 글쓰기 전략이 어떻게 되겠어? 개념을 정의하고, 그치? 자료를 제시하고, 사례를 들고.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을 설득하면 어떤 글을 쓰겠어? 자, 이제 근거를 대야 되지, 근거. 오케이? 그래서 신뢰성, 타당성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된다고 했고, 세 번째 정서를 표현하는 거, 사회적 친교 활동 이런 부분은 이제 얼마나 진솔하게 쓰느냐, 준 언어적인 표현, 비언어적인 표현 뭐 그런 것들이 물어보겠지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 상태에서 우리 문제를 먼저 볼 건데, 자, 뒤에 83번 문제를 좀 보자. 자, 83번 문제. 가를 바탕으로 세운 글쓰기 계획 중에, 자, 나의 활용이 된 것은 이라고 나왔어. 우리 아까 가가 뭐였니? 우리 그냥 칠판만 보세요. 가는 이 쓰기 맥락이야. 세 가지. 자, 글 쓰는 목적이 뭐라고?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설명문이네. 자, 장문의 주제는 석구랑 분준불의 가치야. 우리 예상 독자가 왜 중요하냐면, 예상 독자의 지식 수준이 어떠한지에 따라 글이 달라지겠지? 예상 독자의 관심이 여기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글이 달라지겠지. 예상 독자 어떤 애들이야? 잘 모르는 애들이래. 지식이 없어. 그럼 뭐예요? 정보를 많이 주는 쪽으로 글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 자, 장문 목적을 고려한다. 이거 본문 안 읽어도 풀 수 있어. 장문 목적이 설명문이었지? 석구랑 분준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평가를 직접 인용해야 되겠어. 가치를 주는 건데 다양한 평가? 뭐 이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2번. 자, 장문 이런 거는 이제 봐야지. 본문에서 나온다. 자, 장문 목적을 고려하여 석구랑 분준물에 대해 수집한 정보들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되겠어. 우리 설명문인데 출처를 꼭 밝혀야 되는 게, 이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밝혀야 되는 거니? 출처를 밝히는 건 좋은 말이거든? 근데 설명문이라서 밝힌다? 그거는 아니라고요. 그냥 원래 밝히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자, 세 번째. 장문의 주제를 고려하여 석구랑 분준물의 가치, 예술적 가치, 융합적 가치를 보여줘야겠어. 그래서 여기는 적절하지가 않고, 자, 아까 주제 자체가 석구랑 분준물의 가치지? 그래서 예술적 가치, 융합적 가치를, 이거는 요 화살표는 괜찮은 말인 것 같아. 그러면 얘는 본문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하나 보시면 보면 좋겠고요. 5번을 봤을 때 예상 독자가 아까 어떤 포인트를 줬어? 지식이 없다 그랬잖아. 근데 학생들이 일반 성인보다 석구랑 분준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강조해야 되겠어. 이거 설득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주제도 아니지. 그래서 독자 때문에 이렇게 언급한다? 적절하지가 않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달 내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장문 파트, 화작 파트 지금 연습을 할 때 좀 깐깐하게, 좀 귀찮더라도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그 다음에 양치기를 해야지 이제 속도가 단축이 되고 정확도가 높여질 수가 있겠지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만 조금 볼 거야. 자, 85번 문제를 좀 볼까요? 자, 윗글에 나타난 학생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자, 장문 우리 그런 초고를 분석하는 지문은 내용 이해하기, 두 번째 자, 글쓰기 전략이나 구성을 이해하기 때 여기에서는 글쓰기 방식이니까 비문학 독해하듯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86번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는 보기를 요약을 하자. 1번, 2번, 3번 이렇게. 자, 학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한 교사의 조언이다.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쓰자. 이런 걸 뭐라고 하니? 조건에 따른 글쓰기라고 합니다. 자, 진로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상태로 글이 마무리되어 아쉬우니 마지막 문단을 보완하면 어떨까? 첫 번째 조건, 너의 장단점과 관련된 명언이나 문구를 제시하면서 두 번째, 그 너의 특성이 행사 기획자가 되고자 하는 너의 꿈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언급하자. 그러면 선택지가 보통 문장이 하나, 두 개, 조건이 두 개지. 그럼 최소한 두 개는 되어 있어. 그래서 앞부분, 뒷부분 가시면 돼요. 1번,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 오프라 윈프리는, 자, 명언이 나오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강한 도전 정신이, 자, 여기까지. 정답. 자, 강한 도전 정신이 장점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1번 조건 클리어한 거네. 자, 도저히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라고 해서 지를 겁먹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때까지 도전할 줄 아는 것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자질이라 생각합니다. 행사 기획자 언급한 게 아니지. 이거는 세상의 자질이지.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야. 2번, 저는 무에서는 무밖에 나오지 않는다. 고로 우리는 강력한 일을 감행해야 된다는 셰익스피어의 말을 좋아합니다. 자,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행사 기획자에게는 무모한 도전 정신과 강한 추진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명언에서 이 추진력을 지금 끌어왔지요. 자, 한번 결정한 일은 제 능력 밖의 일이라도 반드시 추진하려는 저야말로 미래 행사 기획자가 되기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기의 장단점이 여기 자기의 장단점, 이거는 필요합니다. 인 거지 내가 장단점이 그거라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한번 결정한 일을 받을 줄 아는 저야말로 미래 행사 기획자가 되기에 필요한 조건을 꼭 가졌다고 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데? 이건 좀 맞지?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적절하지가 않다. 능력 밖의 일이라도 반드시 추진하려는. 근데 여기서 그치? 좀 그래. 자, 3번.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거는 격언 안 나왔지?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어. 4번. 중국의 책의 순자 벽본에 보면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써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의 이런 말이 있어요. 행사 기획자가 행사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기획안을 만들었다고 해도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수준으로 기획했다면 현재 성공적인 행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저의 상황을 파악한 후 이를 추진할 줄 아는 나의 능력이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게 괜찮네. 왜 격언 나왔지? 나의 장점 나왔지? 이게 행사 기획자에 어울리지. 그러니까 적절하지. 한 개 한 개 앞에 문장부터. 자, 5번 격언 없지? 볼 필요가 없어. 1번부터 클리어 안 했어. 그래서 조건이 보통 이렇게 순서대로 그대로 나열이 돼요. 자, 해서 이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89번도 같은 얘기지? 조건에 따라 맞는지를 분석하는 문제지? 자, 거기 볼까? 88번 문제를 볼게요. 장문 상황 쓰기 맥락부터 보자. 글의 목적. 자, 온라인 독서 모임 생각이 크는 숲 카페에 가입하기 위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래. 나를 소개하기가 목적이야. 예상 독자는 온라인 독서 모임인 생각이 크는 숲 회원들이야. 자, 글의 게시 과정. 초고를 비공개 상태로 임시 저장을 해놓고 고쳐 쓴 후에 공개 게시글로 옮길 거래. 자, 자기소개서 초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이거 뭐예요? 제목이겠네. 블로그 제목. 자, 추천. 아무도 추천 안 했어. 왜냐면 아직 저장만 해. 임시 저장해놨으니까. 자, 안녕하세요. 비문학 분석하듯이 보시면 돼. 저는 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책 읽는 CEO를 꿈꾸는 고3 땡땡땡입니다. 자, 오늘의 나를 얘기한 것은 우리마을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졸업자보다 수정한 것은 독서 습관이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빌 게이츠가 하는 말인데요. 자, 첫 번째 문단 뭐하고 있어? 유명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지. 저 역시 책을 읽는 것이 저의 가장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습관을 통해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다. 두 번째 문단. 책 읽는 것이 즐거워서 1학년 때부터 교내 독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나의 경험. 자, 매주 동아리 시간을 활용하여 책을 읽고 독서 토론을 하고 독서 기록을 꾸준히 남겼습니다. 그렇게 작성한 독서 기록장이 1년에 평균 노트 5권이 될 정도로 다독을 했고 다독상도 받았습니다. 그 나의 경험을 통한 성과, 성취. 그런데 아무래도 학교 독서 동아리다 보니 수행평가 위주의 책만 골라 읽게 되고 독서 토론의 내용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쪽으로만 좁혀져서 늘 비슷한 감상만 나누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경험의 한계, 아쉬움. 자,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동아리 활동이 즐겁지 않아 혼자라도 원하는 형태의 독서를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래도 혼자서는 힘들었어요. 그러던 중 사서 선생님께 고민 상담을 했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책을 읽는 온라인 독서 모임 생각이 크는 숲을 추천받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내가 동아리를 알게 된 계기지. 자, 카페 공지사항을 통해 월 1회 지정 도서를 읽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온라인 공간에서 각자 독후 활동을 한 것을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는 활동 방식에 대해 잘 숙지했어요. 뭐예요? 나 너네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인지하고 있어요. 자, 지정 독서는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추천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게 될 것이고 독서의 목적이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대로 표현한 독후 활동을 공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뭐하고 있어?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이걸 통해서 자, 책을 혼자 읽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나눌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뽑아주세요 라는 거죠. 글의 제목이 자기를 가입하기 위한 소개다. 이게 목적이지. 가입을 해야 돼. 자, 해서 장문이 글이 정보들이 조금 파편적으로 많이 있잖아. 문단 읽으면서 간단한 요 정도 메모는 하는 것도 괜찮아요. 쓰는데 몇 초 안 걸려. 몇 초야? 0.1초면 쓰잖아. 빨리 쓰니까. 자, 문제 풀어볼게. 나의 책 읽는 습관을 소개하기 위해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 독서와 관련해서 남긴 명언을 활용해야 되겠어. 아까 빌게이츠 얘기했지? 습관 얘기했고 2번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를 정리해 통계자료를 보여줘야겠어. 없잖아, 통계자료. 그치? 책을 많이 읽었다 정도지. 자, 글을 쓰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글을 쓰는 목적은 내가 지금 여기에 합격하는 거야. 자, 온라인 독서 모임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제목을 붙여야겠어. 제목 맞아요?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은 그 사람 누구누구입니다. 나와 있고. 내가 독서 모임을 알게 된 계기를 밝히기 위해 사서 선생님 여기 나와 있지. 계기.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나의 준비된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내가 너네들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밝혀야겠어. 어디에 있어요? 여기 네 번째 문단에 나와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91번 문제 볼까요? 그 다음 지문도 봐봐. 90번 문제는 윗글에 반영된 거 일치하는 거지. 그지? 일치하는 문제 찾기. 91번 문제는 또 뭐예요? 자, 조건에 따른 글쓰기 하기. 92번 윗글의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찾은 자료이다. 학생이 떠올렸을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야? 어떤 질문을 적절해야 되겠어? 본문이랑 연관이 있는지, 본문에서 했던 말은 또 할 필요가 없지, 주목되는지 정도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91번 문제만 간단하게 풀어볼까요? 봅시다. 이건 뭐 하면 되지. 자, 첫 번째 조건, 항생제 부작용의 예시를 나열하고. 두 번째, 자, 항생제 부작용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럼 해결 방법은 개인이 하는 거, 정부가 하는 거, 기업이 하는 거, 그렇게 좀 방향이 나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걸 말하면 돼. 자, 1번 일부 항생제는 체내 흡수가 되지 않아 효과가 떨어진다. 나열이 없지? 2번 뒤를 안 봤, 두 번째 문장은 2번 자, 항생제의 사용법이지? 부작용 아니지? 3번 일반적인 항생제 부작용으로는 등등등등이 있고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의 병이 이룰 수 있다. 나열된 거 맞네. 따라서 뭐해라? 보육하기 전에 환자 앓고 있는 다른 질환이나 알레르기, 유무 등등을 알려야 돼.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괜찮지. 그래서 답이 3번. 자, 4번 봐. 항생제의 흔한 부작용 중 하나는 설사이다. 나열이 아니지? 안 봐도 돼, 그럼 뒤에 거. 자, 5번. 항생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과민 증상이며 항생제 복용 시 발진, 두드러기, 미열 등 증상부터 호흡곤란, 쇼크 등과 같은 심한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나열된 거 맞네. 자, 특정 물질에 대해 몸에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아나필락시스도 부작용 중 하나인데 이거는 내가 예방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부작용을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5번 아니지. 그래서 빠르고 간략하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해서요. 어디를 볼 거냐면요. 자, 94번 문제 페이지를 볼 거야. 94번 문제 좀 볼게요. 얘는 고쳐쓰기 파트인데요. 자, 문포기는 초고를 읽은 선생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A를 수정한 것이다. 선생님의 조언으로 적절한 것은, 자, 보기 볼게. 이게 조언이지? 아니지, 고친 거지? 이제 조언을 찾을 건데요. 그러면 A랑 보기랑 비교하면서 뭐가 달라졌는지를 보면 되겠지. 자, 보자. A만 딱 볼게, A만. A만 딱 보면 좀 그렇긴 한데. 그래, 앞에서부터 그냥 간단하게 빨리 보자. 자, 장문 과제. 체험학습의 날에 자신이 수행한 체험학습에 관한 소감을 담은 글을 써보자. 2020년 어느 전시날에 모네의 그림을 처음 만났다.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다. 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 그 그림에는 푸른빛과 초록빛, 보랏빛이 감도는 하늘과 바다와 하늘. 자, 대기의 미묘함이 담겨 있었어. 나는 그래서 모네의 그림을 알게 됐고,
그날 이후로 모네에게 빠져버렸어. 뭐가? 내가 여기서 첫 번째 문단은 내가 이 전시장에서 모네의 그림을 만났고 그래서 내가 모네에게 빠져버린 계기가 되었대. 자, 그래서 이번 체험학습의 날에는 모네의 작품을 미디어아트로 재탄생시킨 전시회를 다녀오기로 했어. 그래서 뭐야? 내가 이 체험학습의 날에 여기를 가게 된 동기를 설명하고 있네요. 두 번째 문단. 이번에 다녀온 미디어아트 전시회는 모네의 작품을 이렇게 설명을 했고 모네가 그린 빛의 변화와 그림자 움직임을 재현하고 그게 완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하니 기대가 되었어. 여기까지 뭐예요? 가기 전의 감정이야. 모네의 작품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테마로 구성된 4개의 전시구역을 순서대로 내가 갖고 자, 모네가 만났던 거장들, 모네가 사랑했던 아내 카미유, 모네가 인상주의 화가로 꽃을 피운 아르장 테이유에서의 생활, 이것을 차례로 접할 수 있었어.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내가 어떤 기대를 했고 그래서 어떤 순서로 움직였는지, 그치? 나의 실제 행동을 썼죠. 자, 각 전시구역의 대형 스크린에는 미디어아트로 재탄생한 모네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었어. 자, 각 그림에는 빛에서 기인하는 변화와 생명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짧고 거칠게 끊어서 표현했던 모네 특유의 붓자국이 모네의 기법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특히 얀산을 쓴 여인 속의 카미유가 모션 그래픽 방식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었으며 이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어. 이거 내가 실제로 감상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 내가 이걸 썼대. 그러면 고쳐 썼다는 거잖아. 얘가 그러면 잘못된 문단이라는 거지. 그러면 아예 읽을 때 너희들도 지적을 해봐. 읽으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물과 빛, 여인을 사랑했던 모네의 작품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모네에 대한 애정이 한층 깊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불필요한 말이지 않아 사실? 지금 주제가 디지털 기술을 알아보자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나라면 이런 걸 좀 지우고 싶다. 자, 이런 방식의 전시가 활성화되어 다른 작가의 작품도 새롭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발현되면 좋겠다 정도. 난 저 문장 말고는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94번 문장을 일단 볼게요. 문제를. 거기 뭐가 달라졌는지 보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물과 빛, 여인의 사랑했던 모네의 작품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애정이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었다. 내가 말한 거 지웠네. 그죠? 그지? 내가 봐도 이상하니까. 그런 거는 뭐 하는 거야? 통일성을 해친다라고 하는 거야. 그 문단 하나는 반드시 하나의 소주제가 있어야 되거든. 그 주제를 벗어나는 문장은 삭제해야 된다. 그러므로 적절한 것은 자 여기 3번인데요.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문장을 삭제하고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졌으니 필요한 문장 성분이 뭐가 빠져 있었을까? 자 이런 장면에서 너 새롭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발생된다. 생수를 활용하여 여차하면 했던 모네의 작품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모네에 대한 애정을 한층 깊어질 수 있었다. 어딨어? 이런 여기 말지. 비교를 똑같은 거 비교하고 있어. 이게 없네 여기에. 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은 어디에가 없지. 그지? 여기에 어디에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졌으니 포함하자. 그걸 붙인자라고 한 거지. 네? 그래서 푸는 방법은 애초에 A를 보시고 부족한 걸 여러분들이 찾으셔도 되고 사실 그게 좋아. 자, 그렇게 지적을 어느 정도 해놓은 다음에 문제를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가지고 나머지를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좀 해볼까? 시간을 줄 테니
95, 96, 97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문장 하나만 빠르게 보자. 교장 선생님, 제가 오늘 학생회장으로서 그 부분 있지요? 5분 주면 돼요. 보자. 첫 번째 문제에서 문제 상황은 해결 방안은 건의 내용은 오케이? 해결 방안이랑 건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 문제이긴 한데 해결 방안을 분석할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돼. 첫 번째는 이 해결 방안으로 문제 상황이 해결이 가능한가. 자, 두 번째 뭘 비판하냐면 그 해결 방안은 실제로 실현이 가능한가. 이 두 가지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 자, 현재상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가, 실현이 가능한가. 두 가지를 보셔야 되거든. 자, 그렇다고요. 여기서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요. 왜? 자, 여기 선택지. 자, 교내 공간 구조와 학생 학업 성취 수준이, 학생 학업 성취를 언급한 게 없어.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만 나와 있지. 그래서 답이 1번이고, 이 다음에 96번 문제. 이거는 뭐 잘 보시면 되죠. 1번. 글을 쓰게 된 목적을 밝힌 후, 글을 쓰게 된 목적 어디 밝혔어? 오늘은 이것을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 밝혔지. 2번.
공간 활용에 제한을 받는 교내 상황을 밝혀서 내가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된다. 맞지? 자, 97번 문제는 자, 건의가 받아들일 경우 기대되는 효과. 두 번째 조건, 비유법을 활용하여. 여러분, 비유법은 어떻게 찾아라? 일단 직유 있는지 스캔하시고 은유를 찾으시면 된다. 은유는 자, 걔가 진짜 그게 아니면 되지? 할머니가 나를 보고 우리 강아지에서 그럼 나 진짜 멍멍이야? 아니지. 그걸 찾으면 돼. 1번에 비유 있어요? 주춧돌이 있지. 그치? 주춧돌이 있어. 그러면 이제 기대된 효과를 언급해야 되는데 언급하는 여기서는 기대된 효과라기보다는 당위성에 대한 얘기지. 그치? 이런 수용한 자사시 너희가 주어야. 학생들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한 건의 내용을 수용하는 일은 토론부나 정착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 합리적인 절차. 근데 이거는 우리 소음동정 우리가 쓰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지. 그래서 비유는 있지만 효과가 없다. 2번 비유 있어요? 자, 공기와 같을 것이다. 직유법이 있지? 자, 공기가 일정 생명활동에 조건되는 것처럼 학생들을 배려한 학교 일정, 이것이 건의 내용이 아니지. 3번 비유 있어요? 마음속의 매듭을 풀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 직유가 있네. 자, 건의 내용에 따라 학생들과 선생님을 위한 쉼터를 조성하는 것은 선생님을 위한 얘기가 아니지. 우리 고등학생들을 위한 거지. 그래서 아니야. 4번 비유 있어요? 비유가 없어요. 안 읽을 거예요. 5번에 비유 있어요? 마중물이 있네요. 마중물. 자, 학생들에게 학교 생활의 여유를 가지고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해주는 일은 이게 건의 내용이 맞지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다? 자, 학생들의 만족감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괜찮아요? 나는 그래. 나는 비유를 먼저 찾는 게 난 좀 쉬워. 이거 내 스타일이고 자네들도 자네들만의 스타일을 찾아서 기계적으로 이제 문제풀이가 나와야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뒤를 쭉쭉 넘겨서 어디를 볼 거냐면요. 이제 자료 분석하는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 자, 어디 있냐면요. 자, 118번 문제에 있는 페이지를 볼 거야. 실험. 보고서 추구이다. 자, 보자. 주제. 이렇게 자료가 많은 거는 글씨 읽기가 싫단 말이야. 안 그래? 이런 걸 안 읽히거든, 잘. 자, 그거 해야지. 자, 지금 보니까 그래, 갈래가 뭐예요? 보고서야, 보고서. 첫 번째 주제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 답답하고 두통이 생긴다. 이거는 나의 경험이지. 개인적인 경험이 계기가 되는 거야. 문득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쓰는 마스크가 오히려 호흡에 필요한 산소호흡을 막아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어. 실험 준비물.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용 옥시미터. 심박동수 측정용 스마트워치. 자, 그러니까 내가 뭘 조사하는 거야? 산소 포화도 조사, 심박동수 조사. 그 다음에 마스크는 3가지를 준비했어. 면 마스크, KF80, KF94. 마스크 3개. 됐어요? 자, 실험 방법, 실험 1. 자, 실험 1이 1, 2가 있잖아. 면 마스크를 착용한 후 30분 동안 5분 간격으로 한 번씩 혈중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고 평균값을 구했어. 한 번 더 실험했어. 다른 마스크 2개도 똑같이 했어. 실험 2. 자,
여기 아까 여기서는 혈중산소 포화도 KF94를 착용하기 직전 혈중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후 한 번씩 더 측정했어. 자, 4명에게 같이 측정했어는 뭐예요? 다양한 사람들. 그지? 1번은 뭐다? 시간이 흐르는 거지, 한 사람을. 여기는 여러 사람. 러닝머신 위에서 걸으며 측정했어. 뭐를? 혈중산소 포화도랑 심박동수를 측정했어. 2번은 뛰면서 측정했어. 세 번째, 10명에게 실험을 했어. 그리고 평균값을 구했어. 단, 위실험들에서 평균값을 구할 때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나머지 수치들의 평균을 구했어. 그러니까 나는 과학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한 거네. 자, 해석을 보자. 어떻게 해석했냐? 첫 번째는, 자, 자네들 이거 볼 때 눈에 띄는 수치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밑에 이게 결과고 해석을 이 사람이 해석을 해놨잖아. 그냥 보시면 돼. 자, 산소 포화도 몇 마스크? 여기 두 개 별로 차이가 없지? 얘는 좀 두 번째 실험에 차이가 있네. 자, 혈중 산소 포화도 수치는 1차, 2차 실험 모두에서 몇 마스크가 가장 높았다. 얘가 산소가 제일 많고. 자, KF98이 가장 낮았고, 94가 가장 낮았고, 95 이하로 내려가진 않다. 죽진 않겠네. 자, 실험 두 번째. 너는 착용하고 얼마나 시간이 오래 가는 거지?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산소 포화도는 97에서 99 사이로만 변하지 크게 변하진 않았어. 자, 세 번째 해석. 자, 그래프를 보면 얘들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쪽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시면 되고 가로축과 세로축의 축을 보시면 돼. 오른쪽은 시간이고 위는 심박동수. 얘는 오른쪽은 시간이고 산소 포화도네요. 어떻게 돼 있어? 심박동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둘 다. 여기에는 뛸 때, 걸을 때지. 포화도는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네요. 간단하게 읽고 문제를 보자. 68번. 자, 푸셔봐. 한 3분 줄게. 빠르게 해봐. 분석 다 했으니까.
어떻게?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화적을 좀 이렇게 많이 풀다 보면은 요런 거를 물어보지가 이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아까 내가 실험을 오늘 그냥 설명만 했는데 실험을 설명하면서 이 실험일이 요구하는 게 뭔지가 보이잖아. 우리 실험은 비교군과 대조군 이런 얘기 여기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짐작하는 것도 괜찮아. 1번 실험과 관련된 주요 전문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밝혀주고 있다. 어디? KF94가 뭔지 가로치고 써놨잖아요. 이 정도면 전문 용어 아니냐? 자, 두 번째 실험 방법을 소개할 때마다 가설을 서두에 제시하고 있다. 그런 거 나와? 봐봐, 여기 어디 있어? 자, 실험을 소개할 때마다 실험 3, 실험의 1단계, 2단계만 소개했지? 내가 무슨 가설을 뭘 증명하고 싶은지 안 써놨잖아. 그래서 가설이 없으므로 2번이 답이지. 자,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싶은 그래프는 수치는 선 그래프를 활용했다.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싶은 건 선 그래프를 쓰고 그렇지 않은 거는 표로 제시했지. 좋아, 4번 실험 준비물을 밝히고 나왔고 5번 실험 방법을 보여주고 결과인 해석은 뒤에 제시하고 순서했지. 1번, 2번 그 부분이고요. 자, 다음 문제. 설계하기 전에 세웠던 계획 중 윗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 없느냐? 자, 첫 답은 4번이다. 기구가 달라진 건 아니다. 그래서 기구, 혈중, 산소포화도 기구 하나, 심박수소 기구 하나. 그거는 서로 다른 걸 측정하는 거지. 자, 그러므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설명 필요한 문제 있어요? 질문하고 싶은 선택지? 없으면 다음 120.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뭘 보시면 되냐면 자, KF94는 필터로 미세먼지를 잘 차단하는 만큼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가기도 어렵다. KF94를 착용하고 있으면 미착용 시에 비해 무려 37%가 감소하는 연구 결과가 돼 있다. 여기까지는 무슨 말? KF94는 호흡이 어려운 건 사실이야. 우리 한편이라는 표지 체크하시고 혈중 산소 포화도의 정상 수치는 95 이상이며 95 이하는 아파. 90은 위급해 죽어. 자, 몸속 산소가 부족해지면 그래서 산소가 부족해지면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박동수를 늘림으로써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려고 해. 자, 해서 여기에서 심박동수가 늘어나면 산소가 채워지는 거지.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건 뭐예요? 심박동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지. 자, 1번 문제.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뛸 때보다 걸을 때 혈중 산소 포화도가 감소세에서 회복세로 전환되는 시점이 빠르고 그 시점 체크해야지. 여기서 언제 전환됐어? 여기서 확실하게 늘어난 거는 여기 이 부분이잖아. 그죠? 그래서 뛸 때는 150이네. 걸을 때는요, 어디가 포인트야? 더 이상 안 내려가는 부분이 여기잖아. 90이네. 누가 더 빠른 거지? 90초니까 뛸 때가 훨씬 빠르네. 자, 그러므로 뛸 때보다 걸을 때가 빠르다? 그게 틀린 말이다. 그래서 답이 1번. 2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때보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뛸 때 심박동수가 급격히 상승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격한 운동을 지속하는 것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군. 여기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때를 실험한 내용은 없지만 보기를 봤을 때 자, 몸속 산소가 부족해지면은 심박동수를 막 올린다고 했지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보기에서 마지막 문장 심박동수가 정상 수치인 60에서 100 bpm을 넘어 너무 빨라지면은 오히려 심장이 안 좋대. 자, 여기 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걸을 때와 뛸 때 누가 지금 더 급격해? 얘가 더 급격하게 올라갔지. 그럼 마스크를 안 쓰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써있네. 마스크를 착용과 미착용이 비교가 돼 있네. 착용과 미착용 별로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잖아. 그치? 미착용이 아니고. 자,
그래서 2번은 적절함. 자, 3번 걸을 때나 뛸 때 마스크를 착용해도 혈중 산소 포화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은 혈중 산소 포화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은 거기 혈중 산소 포화도가 정상이 95 이상이라 그랬지? 여기 얘가 둘 다 95.5 이상에 있죠. 위에도 혈중 산소가 95 이상에 있지 다. 그래서 정상 수치라는 건 두 개 받아요. 자, 괜찮니? 해서 그래프 분석 문제가 나오면 정확하게 어디지? 그 지점을 딱 찍으세요. 찍어서 타겟팅하고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에서 다른 거는 비문학 분석이랑 똑같지? 엄청 얘기 많이 하지? 비문학 분석과 유사하기 때문에 글쓰기 전략, 일치하는 문제 이런 거는 평소 연습하듯이 하면 되는데 그나마 조금 어려운 게 이런 자료 해석이거든. 자료 해석 귀찮아하지 마시고 어디부터 봐라? 쓰기 맥락부터 봐라. 하나 보시고 가로축, 세로축 이런 연습을 하시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괜찮아? 그러면 이따가 우리 비문학 이어서 수업 진행할게요. 5분만 쉬었다가 자리 정리하고 갑시다.